멈춰 일어선 자랑스런 동지여 전투쟁이 깃발이 높이 솟았다 장애 해방의 깃발 차별과 자본을 넘어 당차게 나선다 앞에 안긴 세월을 이제 모두 되갚아주리라 선언하라 평등 세상을 장애인차례 철폐연대여 선언하라 평등 세상을 장애인차례 철폐연대여 세월을 불방에 갇혀 시설에 처박혀 그 사다리를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자, 집행부분들 사다리 위치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울타리 깨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깃발을 올렸다 어깨가 뜬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차별과 착취 없는 장애 해방 그날을 향해 누가 우리를 멸시하는가 짓누르고 있는가 야만과 탐욕 속에 일렁이는 장애인의 도시여 자 이제 울타리 내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깃발을 올렸다 앞에가 뜬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차별과 착취 없는 장애 해방 그날을 향해 차별과 착취 없는 장애 해방 그날을 향해 불종의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복종의 땅에 쓰린 가슴 안고 살아가는 동지여 차별과 억압을 깨고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야만의 세상 끊고 일어선 자랑스런 동지여 전투쟁이 깃발이 높이 솟았다 장애 해방의 깃발 차별과 자본을 넘어 당차게 나선다 앞에 안긴 세월을 이제 모두 되갚아주리라 선언하라 평등 세상
동지여 시해와 동정을 깨고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가열찬 투쟁 떨쳐 일어서 자랑스런 동지여 전투쟁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정의 해방의 깃발 차별과 자본을 넘어 당당히 나선다 앞에 안긴 세월을 이제 모두 갚아주리라 선왕하라 평등 세상을 장인차례 철폐연대여 선왕하라 평등 세상을 장인차례 철폐연대여 수십 년 세월을 불방에 갇혀 시설에 처박혀 차별과 억압 피눈물 속에 살아온 동지여 자 이제 우리 다리 내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깃발 네, 기획재정부까지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공지되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됐는데요. 지금 시간이 3시 21분입니다. 3시 25분까지 자리 정리하고 오늘 본대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분 뒤에 본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멸시하는가 짓누르고 있는가 야만과 탐욕 속에 일렁이는 자연의 도시여 자 이제 울타리 내부수고 세상을 향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깃발을 올렸다 안개 같은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차별과 잡지 없는 장애 해방 그날을 향해 차별과 잡지 없는 장애 해방 그날을 향해 도망 몸뚱이로 살아간다고 승부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뚫어져 한쪽으로 사느니 한쪽이라도 굴복해 말뿐인 장애복지 법조항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웃고 있다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형제여 아 차별의 폭력 은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 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고 왔다. 살을 내는 밤 고통받는 밤 자디찬 새벽 소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꼭지야.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꼭지야.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동지들과 함께 선다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리. 이젠 절망 두려움 다 버리고서 나아가리라. 우리들의 단결로 이제는 해방. 우리는 영원한 동지. 네, 반갑습니다. 제15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19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에 오신 전국의 장애운동 활동가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대회 사회를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같이 봐주실 분들입니다. 수화통역으로 엄은지님과 박미애님께서 함께 사회를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인 집회를 이렇게 크게 여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기획재정부가 제가 보는 쪽에서 왼편이 기획재정부라고 합니다. 우리의 함성으로 예산 없는 장애인 등급제
예산 없는 장애인 등급제가 아니라 진짜 장애인 등급제를 만들기 위한 투쟁,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없는 등급제 기만이다. 진짜 등급제 실시하라. 예, 박자가 잘 안 맞죠? 제가 구호를 잘못 외친 것 같아요. 자, 다시 외치겠습니다. 어떤 구호가 좋을까요? 짧게, 짧게. 단계적 폐지 기만이다.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예, 아직까지 이제 자리 정리가 잘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대우들도 같이 자리 정리 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31년 만에 변화입니다. 31년 만에 드디어 첫 변화를 2019년도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강화문 노송장에서 5년을 지하차도에서 지하철 지하에서 버텨가면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해달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고 한 게 2019년 올해입니다. 그런데 예산 한 푼 배정하지 않고 말로만 중정 단순화시키고 말로만 장애 등급제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등급제 폐지인가요? 진짜 등급제 폐지 위해서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자세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땅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 땅에서 소외되어 왔고, 이 땅에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넋과 장애 해방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다 먼저 가신 열사분들의 넋을 기리며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네, 묵상 바로. 5천만 민중의 노래이며 400만 장애 해방가를 위한 노래인 이물야 행진곡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장애인대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 맞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연은 발언으로 오늘 장애인대회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 계속 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하셨지만 그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대표로서 상임 공동대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 대표로서 상임 공동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박명애 상임 공동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 박명애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기획재정부 말로만 듣고 참 진짜 못 살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생각해서 왔더니 진짜 잘 살고 있네. 여기는요 건물도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이런 데 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젓는 그 칼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줄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니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휘두른 그 칼질에 우리는 예산이 깎여서 시설에서 죽고 방구석에서 죽고 콜택시 한번 탈라 그러면 피가 마르듯이 약속을 못 지켜 발동동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활동보조 제도를 밥을 굶어가며 만드는 우리들한테 자기들의 멋대로 우리한테 잣대로 활동보조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착스럽게 살아서 이렇게 기획재정부 앞에까지 와서 장친애들이 이렇게 트럼성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귀 막고 눈 감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귀 좀 열고 눈 뜨고 같이 대화하자.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장애차별철폐연대가 보면 수십 년 세월을 골방에 갇혀 시설에 갇혀 가는데 저는 골방에 갇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오면 저는 목창이 있는 것 부릅니다. 왜? 골방에 처박혀가 살아가지고. 그런데 시설에 있었던 그분들은 얼마나 더 싫겠습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시설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 살았던 게 그 노래 속에서 내 울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긴 많지 기다렸고 정말 피를 말려가면서도 내 배를 줄여가면서도 이렇게 한번 나오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밥 작게 먹어야 되고 물 작게 마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동보조가 옆에 따라와도 저도 아주머니 같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와도 그분하고 둘이 화장실 가면 아마 화장실 바닥을 뒤둥거려야 될 거랍니다. 나를 화장실에 앉히려 그러면 그분 힘으로는 앉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참아야 되니까 물을 절대 안 먹어야죠. 오늘 그래 점심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란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큰 소리 말하니까 우리가 방 안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줄 줄 알았지. 욕하면 또 참 진짜 우리는 한 번도 등 따시고 배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세월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한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와서 부끄럽지 않게 이건 욕이 아닙니다. 개새끼라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한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이상용 동지가 앞에서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장애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64년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64년을 장애인으로 방구석에 살고 53살에 이 투쟁판에 나와서 내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나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발언하다가 투쟁하다가 여러분 보는 데서 이 세상을 떠나면 제일 좋겠다 정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그 방구석에서 시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면 우리 정말 다 잘 먹고 잘 살다 갔다고 저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밤에 자는 잠에 가는 그 죽음은 그동안에 쌓였던 그 한들을 다 못 풀고 가는 그 죽음은 진짜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싸우다가 동지들한테 내가 동지들 싸워서 동지들의 세상, 그 후배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동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각의 장애는 다 달라도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겁나는 장애들 아닙니까? 그리고 밥 먹는 게 마음껏, 물 먹는 게 마음껏, 밖에 나서는 커피는 절대로 안 마셔야 되는, 우리로 살아야 되는, 이게 북한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OECD 어느 나라에 어느 국가에 살고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네들 또 가을이 다가와서 예산 올라오는 거 마음대로 자르지 마십시오. 그 예산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네들이 그 따위짓을 하면 이라 모든 한들이 당신네들 한대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내 하늘로 내가 그렇게 정말 빌고 갈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던 세상,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상 다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을 둬서 고생하신 어머니, 나는 장애인으로서 기몸 베고 사는 세상, 우리 자식들은 장애인 엄마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분에 모이는 걸로 우리의 투쟁을 다 했다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내 자신이 평등하다 느껴질 때 그날까지는 마음 단디 묻고 악자스럽게 찔기게 투쟁해서 이 세상 우리가 바꾸십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박명희 대표님의 뜨거운 연훈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깃발들은 좌우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 안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오네요. 예, 가운데 계신 깃발들은 좌우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분입니다. 노래로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시는 박준 동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계속 들으셨죠? 그 부르신 분이 여기 계신데 다음부터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신지 알죠? 김종환 동지 아시죠? 예,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금이요? 제가 MR이 없습니다. 반주가 없습니다. 그건 김종환 동지밖에 없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앞에서 여러분들 뵙고 한참 걸려서 올 줄 알았는데 후딱 오셨습니다. 후딱 오셨으니까 옆에 동지 고생했다고 고개만 돌려서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빨리.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안에 눈동자들은 좀 따뜻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시와 동정 이런 거 말고, 당신들 가슴 속에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노래 주세요. 자, 얼굴 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장애의 방관을 부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자기들은 이것이 청룡이라 얘기하지만 구렁이에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통막 몸뚱이로 살아간다고 인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뚫어 저 한쪽으로 사느니 한쪽이라고 올곧게 말뿐인 장애 복지 법조항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웃고 있다.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동지여 차별의 폭력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 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아까 했던 얘기 짧게 다시 하면 하늘에서 보면 세종청사가 청룡처럼 생겼노라고 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눈에는 구렁이 새끼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차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 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많이들 좀 지치시죠? 예, 바로 반주 주세요. 특생이 까짓 거 별거야 깡다구로 붙는 거지. 여기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 그래서 장애 등급제 반드시 폐지하자. 부터 나쁜 시키들 장애인의 희망으로 질기루리 끝내 승리한다. 힘들 땐 내 옆에 동지 얼굴만 봐도 서로들 힘이 나니까 늘 때 서로를 쳐다봐. 자랑스러운 얼굴이야. 당당하게 때로는 악랄하게 입힐고 퍽 투쟁 승리.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진짜 좀 더 힘있게 폐지하자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장애 등급제 진짜 부터 나쁜 사람들 장애인의 뚝심으로 질기루리 끝내 승리한다. 소리 질러. 동지를 쳐다 사랑 얼굴이야. 당당하게 때로는 악랄하게 예필고 단결 투쟁 승리. 당당하게 때로는 악랄하게 예필고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준비한 거 마무리 한 곡 더 하고 내려갈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힘들면 고마해라. 그래도 괜찮거든요. 빨리 주세요. 수없이 많이 세종청사를 왔지만 진심을 다해서 장애인 투쟁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눈부신 햇살 비춰보니 정막한 삼천에 산맥도 꿈틀 바다도 꿈틀 해방은 저편에 피 맺힌 분노 한편 모아 깃발로 나가니 산 넘어 저쪽 아지랑이 꽃 노래한다 해방이여. 자욱한
자욱한 연기 속에 자욱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까막같이 울 때까지 올려라 해방 깃발 힘차게 투쟁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마 끝내 우리가 꿈켜진 해방의 깃발이여 중단 없는 투쟁 웃으며 달려가는 통제의 눈동자 속에 눈부시게 펄럭이는 깃발 그대가 높이 들었던 피 묻은 깃발을 묻고 우리는 내일의 싸움을 위해 또다시 깃발을 세운다. 나의 꿈과 너의 희망을 세우고 빼앗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깃발이여 더 높이 휘날려라. 이 수렁과 더듬을 뚫고 사람 사는 참 세상이 올 때까지. 자욱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까막같이 올 때까지 올려라 해방 깃발 힘차게 투쟁으로 쟁취한 세상 민주 참 세상에 높이 날려라 피 맺힌 해방의 깃발이여 투쟁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마 끝내 우리가 꿈켜진 해방의 깃발이여 오늘 처음으로 수화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힘있게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그 춤으로 더 흥을 많이 돋돋아준 그 장혜영 영이야 정이야 장혜영 장혜영 동지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요구들을 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줄 분들을 앞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투쟁 발언 모셔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신혜 부회장, 한국뇌병변인권협회 병육택 회장님,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최용규 회장님,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김유영 사무국장님 한꺼번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부회장 김신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아침부터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장애인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 나이가 되면은 진짜 꽃 구경 가는데 저는 여기서 해방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사실이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은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변화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시설 폐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기만적인 예산으로 우리를 속이는 기재부를 규탄하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위해서 복지부와 기재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또 외치고 왔습니다. 이런 날마다 우리의 힘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애인 가족을 찾아갑니다. 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애인이 늙어서 부모가 없으면 형제들이 돌보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저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때리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부양의 의무를 끝까지 지다가 부모가 없으면 형제 자매가 돌보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설에 가 있거나 또는 형제 자매한테 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이?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작은 아이가 언니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후에는 지쳐서 어쩌라고요? 자기 언니를 때리라고요? 우리 큰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3년째 지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여는 바른의 박명애 대표님이 해주신 것처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대신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장애인 당사자 동지들과 부모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기재부를 폭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울지 않고 나왔고 이렇게 당당하게 당사자 동지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부모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늙어가는데 답이 없고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처절한 심정으로 손잡고 당사자 동지들과 성인이 된 이미 우리 발달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거주시설 폐지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투쟁! 예, 변경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언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 한번 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요구로 우리가 선택하는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요, 정부가 부자일 때도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뭐를 해준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길을 걸어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길, 우리의 인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봄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문을 열고 우리가 그 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간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힘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획재정부 앞에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쟁을 약속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용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05년 경남에서 장애인이 얼어 죽었습니다. 2006년 장애인 활동 지원은 개인이 책임지고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활동 지원 제도 투쟁 선포식을 하고 한강대교를 끼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점거를 하면서 활동 지원 제도화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비서실장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 집 앞까지 따라가서 공원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화를 촉구하면서 또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아야 되고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야 되고 자부담이 폐지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애인 활동 지원이 24시간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부담이 있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4시간 활동 지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나 24시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별 욕구별 필요에 따라서 24시간 생활시간을 보장하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해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음에 있어서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400점은 넘어야 한다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점거하고 또 집회를 하면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점수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활동보조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 2, 3, 4, 5, 6급이 없어지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지고 또한 중증 1, 2, 3급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등급제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정말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자립생활 운동하면서 옛날에 성모병원 옆에 기획재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하고 기자회견할 때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활동보조는 24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의 지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활동보조가 없어서 얼어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호흡기가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존엄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답게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에 타 죽고 더 이상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얼마 남지 않은 7월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반성하고 회개해서 장애인의 목소리에 기울을 기르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시간 보장받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3월 26일 오늘은 최홍란 열사의 기일입니다. 우리는 늘 3월 26일부터 4.20 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홍란 열사는 87년 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육권 투쟁, 장애인 노동권 투쟁, 그리고 이동권 투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2000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급비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2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생계급여 26만 원, 주거급여 24,000원. 그 돈은 한 달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절대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 최홍란 열사는 노점상이었습니다. 노점상으로는 돈벌이가 너무 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수급비를 받는 것으로는 월세 16만 원, 매달 나가는 병원비 20여만 원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도 한 달이 적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잔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홍란 열사는 2001년 12월 명동성당에 천막을 쳤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28만 원, 당신은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생명 같은 그 28만 원의 돈을 국무총리에게 반환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이 돈으로 살아보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최홍란 열사의 상황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노점상을 조금이라도 해서 돈을 보충해보고 싶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을 하게 되면 수급이 잘립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항소를 준비했지만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을 입증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 통장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다시 발각되어 기초생활수급 탈락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고 우리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의 잔인한 현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하지만 어쩌면 단지 수급자로 사느냐 수급자로 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도 포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절망 앞에 최홍란 열사는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언제나 섰던 그녀는 2001년 12월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명동성당의 농성에 들어가던 최홍란 열사의 글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나에게 힘을 갖게 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이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을 선언하고 투쟁을 선언하고 이제도 고쳐서 우리 다 죽지 말고 살아보자는 그 메시지를 최홍란 열사는 세상을 향해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1년 최홍란 열사의 투쟁은 그 이후 우리에게 최홍란 정신으로 남아 최홍란의 투쟁으로 남아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여성과 노점상 투쟁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용기 위에 또다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투쟁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빈곤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홍란 열사가 제기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농성투쟁의 결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년 동안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도의 변화는 참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직 계획조차 서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한 번에 되는 게 어딨냐. 예산이 그렇게 있지가 않다. 혼자서 다 쓰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최홍란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한 희귀난치 질환 여성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의 친구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왜 아직도 폐지하지 않은 것이냐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면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탈출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최홍란이 또 있습니다. 그 여성 장애인은 언젠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남편과 이혼하고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숫자를 굴려가며 펜대를 잡고 알량한 몇 개의 숫자를 조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다란 건물 안에서 담장 안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일을 해서 그런지 도무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힘차게 우리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라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이 세종시 높은 건물, 문 닫힌 이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진짜 삶은 우리에게 있다. 이 선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가장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함께 해나가는 날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투쟁 끝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